지금도 생각. 네, 그 정도. 몰랐어요. 아직도 어머 화장.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칠리 드라마 전문의 김닥터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6화 고고고. 지난 예고편에서 봤듯이 벌써 이제 3월이 시작됐어요. 네, 둘이 의사면허 드디어 따고 이제 인턴으로 들어왔죠. 이제 3월 인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장기열 선생님 그리고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다 펠로우가 된 것 같고, 네, 전문의 따고 나면 이제 펠로우라고 임상 강사를 보통 시작하게 됩니다. 네, 홍도와 윤복이가 이제 자기 지원하고 싶은 과를 얘기를 하죠. 홍도가 CS 흉부외과, 윤복이가 NS 신경외과를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두 과 다 엄청 힘든 과여가지고 쉽지 않을 거죠. 약간 중간에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조금 다분히 높기 때문에 네, 보통 3월엔 이제 의지에 불타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내과나 재활의학과 약간 내과 계열을 생각하고 이제 좀 병원을 선택한 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역시 참으산 네. 그랬는데 산부인과 사실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6월에 처음 비뇨기과를 돌았어요. 근데 비뇨기과 인턴을 하면서 수술방에서 어시스트하고 뭐 주치 이제 일을 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수술과 중에 어떤 과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약간 여자 의사로서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과가 산부인과가 아닐까 해서 결정하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뭐 차차 봐야겠지만 네. 아무튼 뭐 저도 포가 좋습니다. 처음엔 내과를 그랬어요. 내과 어플라이였다가 이제 좀 해보고 맞아요. 여기는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 네. 리차드슨 아웃 할 거야. 이제 우리 4년 차가 된 추민아 선생님이 이제 인턴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인턴이 1년 동안 수련을 받게 됐는데 매달 턴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래서 뭐 내과 갔다, 산부인과 갔다, 외과 갔다, 응급실 갔다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계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구두로 인계하고 막 종이에 적어서 인계하고 하는데 꼭 인턴들이 뭔가 항상 걸리는 포인트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지금 내 추민아 선생님은 수술할 때 리차드슨 아웃 할 때 그것만 잘 빼면은 너는 이제 욕먹을 일 없다 이제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차드슨이 이제 수술방에서 쓰는 기구죠. 이제 힘주는 기구인데 복벽을 들어줄 때 쓰는 기구예요. 예,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이제 맞아요. 인턴한테 많이 힘이 시킵니다. 필요한 그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나오기 직전까지 다 잡고 있다가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이걸 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세다 보니까 혹시 나오면서 아기가 끓일 다칠 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구 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교수님이 이제 버럭 이렇게 하세요. 워낙 급한 사람 그래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만 잘 빼도 네, 너는 하나만 성공이다. 잘해라. 김닥터님, 저보다 인턴을 좀 최근에 하신 분으로서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PTSD가 먼저 네. L튜브라고 콧줄. 예, 코에다 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위까지 연결을 시키고 그 위에 직접 이제 영양분을 주입하는 맞아, 약도 넣고. 하려고 하는 술기인데요. 이게 문제인 게 블라인드로 넣습니다.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 감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디로 들어간지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환자분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이게 게 꿀꺽꿀꺽 삼켜야 돼요. 삼켜야 이게 잘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이걸 넣는 사람들이 이제 리플렉스가 생기죠.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가면 입안에서 꼬이고 꼬이고 나오고 그리고 또 계속 무의식적으로 개워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막 토하듯이 개워내면 이게 튜버 딸려 올라오잖아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분들 한 2시간씩 넣어도 안 들어가요. 이게 보통 오래 하고 있으면 뭐 막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빼지 않고 콧구멍 2개니까 하나 더 넣습니다. 이러면 난 숨 못 쉴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조금 무리수인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영상 보고 모든 의사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건 좀 지금 홍도랑 윤복이가 이제 쌍으로 이제 난리를 피우고 있네요. 역시 남매라 그런지 근데 리차드슨 아웃 하라고 했더니 리차드슨 들고 수술방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수술방 아웃을 했습니다. 저러면 이제 나가는 순간 리차드슨이랑 그 인턴 둘 다 컨탐되는 거죠. 둘 다 오염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양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이 정도 되면 쟤 들어오지 말라. 어이없어서 이제 어이가 없죠. 근데 저 이런 것도 약간 말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생 때 다 봤을 거거든요. 학생 때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수술방 다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간호사 쌤도 되게 짜증나죠. 옷도 새로 입혀야 되고 기구도 새로 들고 와야 되고. 이러면 이제 유명해지죠, 순식간에. 맞아. 예, 단톡방에 떠요. 야 누구냐.
이렇게 흑역사 하나 이제 축적되는 추억. 겁니다. 이제 100년간 놀림까. 근데 그래도 3월에 이런 짓 하면 귀엽게라도 보지. 이런 실수는 3월에 해야 돼요. 한 10월, 11월에 하잖아? 근데 진짜 나는 너무 화가 났어. 그럼 이제 C턴으로 가면. 맞아요. 이제 용기 나오죠. 쟤는 1년을 도대체 뭘 한 거야? 약간 이렇게 되죠. 반년 넘게 수련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쵸. 아기 식도폐쇄증을 의심할 만한 몇 가지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추미애 선생님이 이제 산모 초음파를 루틴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식도폐쇄증이 의심이 돼가지고 이제 양석형 교수님 아마 한 번 더 확인하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음식물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중간 길인 이 식도가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폐쇄증. 이제 입으로 먹은 양수가 위장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네, 초음파 상으로 위장이 원래는 위장이 동그랗게 까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양수를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양수를 먹지 못해서 양수가 아직 많아져 있고 그래서 사실 산모들 같은 경우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들으면은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또 이제 이 산모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독증이 심해가지고 입원해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러게요. 임신 중독증 하나도 힘든데. 임신 중독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질환인데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엄마에 있는 장기들, 혈관들을 많이 망가뜨려요. 그래서 간이라든지 콩팥, 그다음에 혈소판을 이제 망가뜨리거든요. 그게 점점점 진행이 되면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간 수치는 올라가고 콩팥 수치도 올라가고 혈소판 수치는 떨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산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30주인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는 걸 고려하는 거죠. 소아내과에서는 어쨌든 아기가 조금 더 큰 상태로 나와야지 수술하기도 용이하다.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산모 상태를 고려하면은 또 마냥 끌 수는 없다. 이제 요거는 둘 다 맞는 얘기잖아요. 방치하다가는 둘 다 안 좋아지죠. 경련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뇌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나와서 최대한 이제 최선을 다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애기 수술실로 옮기기도 부담스러우니까 바로 PICU에서 맞아요. 수술 진행하죠. 근데 진짜 1.4kg밖에 안 되는 애기는 진짜 요만하거든요? 진짜 엄청. 그 흉곽을 열어서 수술을 한다는 게. 애기 자체도 작은데 그거보다 더 작게. 이제 맞아요. 완전 미세 수술이죠. 여기서 마킹을 하는데 4cm예요. 수술 필드가. 엄청 작죠. 진짜 엄청 경이로운 깐 것 같아요. 숭고한 거죠. 따님만이라도 더 잘하라고 잘못이 준 겁니다. 여기서 안 교수님이 어쨌든 환자한테 스트레스를 줄 만한 어떤 보호자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설명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얘기는 해야죠. 팩트니까. 예. 정확하게 팩트로 이제 받아들여야죠. 네. 괜히 얘 때문에 옛날 일도 아니고.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이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보드랍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지 분위기가 않을까. 안 좋아질 수가 없죠. 설명할 때 어떤 비언어적 요소가 참 중요해요. 남자라도 그렇구나 할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이제 기형이 있었는데 심장기형. 하필 심장기형이에요. 테트랄로지 오브 팰럿이라는 이제 네. 팔로 사진이라고. 줄여서 TOF. 이게 심장도 엄청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복잡하죠. 그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같이 한 4가지 정도의 사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복잡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흉부외과에서 수술 받은 것 같은데 그 회복을 계속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계속 케어를 하다가 결국 사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사망 선고를 하는 전공의가 이제 선고를 못하죠. 왜냐면 3개월 동안 주치하면서 매일 보고 정도 다 들고 왔는데 이제 차마 사망 선고가 입이 안 떨어지죠. 거의 다 자기랑 이제 이름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혹시 기억에 남는 사망 선고가 있을까요? 사실 사망 선고를 했던 순간들은 거의 다 기억에 다 나거든요. 그 40대 아주머니셨는데 이제 자궁경부암이 진단이 됐는데 이미 너무 말기로 진단이 돼버렸어요. 항암을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항암을 한 번 하고 거의 바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대학생, 군인 이렇게 어렸거든요. 남편이랑 자식들이 와서 이제 엄마 하면서 울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사망 선고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마침 제가 당직하고 있었는데 1분 차이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1분에 사망 선고를 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극과 극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태어나는 순간이랑 이 사망하는 순간을 한 1분의 차이를 두고 경험을 하니까 참 이게 인생이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병원은 진짜 희노애락이 다 있죠. 근데 이게 바이탈을 하다 보면은 정말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1년차 때 한번 되게 좀 저도 컨트롤 안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하루 종일 진짜 힘든 날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대왕절개도 엄청 많이 하고 응급이 엄청 많아서 거의 교수님이랑 전공의 인턴들 다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밤 9시에 이제 중국 요리 시켜가지고 다들 같이 먹자 하고 이제 먹고 있었는데 이제 먹으려고 막 비비고 있었는데 전원 문의가 왔는데 산모가 너무 안 좋아져서 전원 보내겠다. 오시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산모가 어레스트가 난 거예요. 심정지. 근데 그 산모도 임신 중독증이었어요. 그래서 어레스트가 난 채로 이제 저희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산모가 어레스트 났을 때 5분 안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꺼내야지 아기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빨리 준비를 해서 아기 꺼내려고요. 교수님은 응급실로 달려가고 저는 이제 수술방에 이제 마취과 얘기하고 수술방 준비하려고 달려가고 응급실에서 바로 배 갈라서 아기 꺼내자 하고 이제 마취과 선생님도 오고 다 스탠바이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산모가 왔는데 그 이제 심장 마사지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산모는 의식이 없고 근데 뱃속에 아이도 저희가 초음파를 봤더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젊은 산모였거든요. 20대 산모였고 엄마도 잘못되고 아기도 죽는 케이스는 그때 처음 겪었거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그 하루에 몸 긴장이 다 풀린 것도 있었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엉엉 울었는데 이게 숨이 가빠질 정도로 운 거예요. 과호흡이 올 정도로. 특히 바이탈과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의 생사를 바로 옆에서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산모는 뇌사가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갔고 요 6화를 보면서 그냥 정말 인턴 때 고생한 일, 그 다음에 1년차 때, 2년차 때 고생하고 울던 일 이런 게 다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좋았다. 의사가 봐도 되게 좀 그러니까 되게 좀 많이 생각나는 옛날 생각나는 임팩트 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저 사망 선고 진짜 입이 안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하긴 해야 되죠. 해야죠. 근데 전공의가 이제 사망 선고 못 한다고 교수님이 와서 하는 일은 없죠. 없죠. 보통은 저희가 합니다. 근데 거의 다 하죠. 여기서 이제 드라마적 긴장감 끌어주기 위해서 이제 김 교수님이 직접 와서 특히 우리는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더 일준 교수님이 이제 장결 선생님 이제 전문의 펠로우가 됐으니까 수술을 한번 집도 해보라고. 장 교수님이 혼자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 교수님이 자괴감을 빠지잖아요. 사실 의사들은 정말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다 보니까 되게 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되게 많고 또 그걸 계속 뛰어넘게끔 교수님들 또 격려와 어떤 채찍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때 못하면은 영원히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진 교수님이 흑역사 맞아. 얘기를 해주죠. 다들 흑역사가 처음에는 다 있을 수 없죠. 누구나 하나씩 있죠.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흑역사면은 행복한 거죠. 뭔가 내가 정말 실수했는데 그게 환자한테 정말 나쁜 일이 된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의사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 나는 의사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들을 쌓여서 매뉴얼을 만들고 이제 그런 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맞아요.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죠. 여기부터는 있어요. 막 팔다리 움직이니까 목 비틀어지면 안 되니까 벽에부터 했는데 동기가 이렇게 쓱 붙더라고요. 벽이 붙었다고? 네, 벽이 붙었어. 아니, 교수님들이 발음이 별로 안 좋아. 네, 안 좋고 그리고 일단은 긴장하니까. 긴장을 엄청 해요. 맞아. 똘똘한 애들이거든요. 의대를 왔을 정도면 바보는 아닌데 애들이 다 바보가 돼요. 맞아. 바보가 돼. 맞아. 이게 산모 이제 양수색전증으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운이 없는 케이스예요. 유병률이 한 0.1%도 안 되는? 예, 치료 방법도 딱히 없습니다. 산모가 사망하잖아요. 이제 보통 양수색전증이 제왕절개 같은 거 하고 이제 후에 잘 생겨요. 그러면은 태어난 아기의 생일이 엄마의 기일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너무 슬프고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것도 너무 힘든 거고 자기가 주치의였는데 이 산모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충격적이죠. 마지막은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신나는 음악으로. 인턴 전공의 때는 제가 스스로 막 머리를 쥐어뜯는 일이 너무 많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이때 조금 더 잘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이대로 계속 내가 의사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잘 끝났네요, 다행히. 이번 화는 참 여운이 많이 남는 화입니다. 맞아요. 이번 화는 눈물도 많이 나고 여운도 많이 남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구구즈처럼 모여가지고 술 먹고 예전 얘기하면은 각자 각 과의 어떤 힘든 점들이 있거든요. 각 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힘든 순간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유를 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요즘에는 이런 얘기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요거 보면서 오랜만에 저 옛날에 그 감정들이 조금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 다음 편은 이제 7화가 아니고 번외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드터리. 그거 원래 유튜브 여기 TVN에서 하던 거. 맞아요. 예. 저는 하드터리는 리뷰 안 하고 좀 쉬어갈 생각이었거든요. 여기 드라마 전문의가 그러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이게 보통 외전이 더 재밌습니다. 편집을 당신이 하시던가요? 화이팅.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